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어쩌면 프로 데뷔 후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을 김민재 선수. 오늘 새벽이었죠. 2022-2023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 A 29라운드 레체와의 원정 경기. 휴식이 예상됐지만 선발 출전했고 풀타임 활약하면서 특히 올 시즌 네 번째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김민재의 모습 보여줬다. 특히 윙어로 변신해서 화끈한 어시스트를 만들었다. 현지에서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 이탈리아 현지 언론에서도 최고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레체와의 경기 김민재 선수가 어떤 활약을 펼쳤길래 크로스 패스로 어시스트까지 할 수 있었는지 경기 주요 장면 그리고 현지 평가 상세 기록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민재 선수 올 시즌 28번째 리그 경기 출전이었습니다. 딱 한 차례만 결장을 했고요. 2골 2도움, 사실 수비수로서는 굉장히 인상적인 공격 포인트를 올리게 됐는데요. 97%의 선발 출전 비율과 94%의 출전 비율 속에 득점 관여율도 6%에 달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완전체 수비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활약입니다. 나폴리가 2대1로 승리를 했는데 결국 쉽지 않은 승리였어요. 29라운드 24승 2무 3패 승점 74점에 도달하면서 다시금 조기 우승의 희망의 불씨를 살린 승리였는데요. 특히 지난 28라운드에서 나폴리에 가장 큰 패배를 안겼던 4대0으로 무너뜨렸던 AC 밀란이 같은 라운드에 엠폴리와 무승부 득점 없이 비기면서 흔들렸고 그런 가운데 라치오가 승점 55점으로 2위에 올라 있습니다. 라치오가 아직도 29라운드 경기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2위 경쟁을 라치오가 조금 주도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인테르 역시 최근에 주춤한 가운데 4위 그리고 오리뉴 감독의 로마가 승점 50점으로 5위인데 로마 같은 경우에는 순위표에서 보시다시피 29라운드 경기를 치를 경우에는 3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승점 15점이 삭감된 유벤투스의 기사가 대단하죠. 승점 삭감에도 불구하고 현재 승점 44점으로 7위에 올라 있고 유럽 대항전 진출권까지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나폴리가 전반기에 레체를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만만치 않겠다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또 레체가 최근에 후반기 성적이 좋지 않아서 16위까지 떨어졌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원정 경기라는 점은 우려점이 있었죠. 이번 경기 과감한 로테이션이 아니라 김민재 선수를 선발 출전하면서 거의 주전 대부분을 쓴 스팔레티 감독인데 물론 이탈리아 현지 시간 기준으로 이 경기는 금요일 밤에 열렸어요. 그 얘기는 다음 주중에 있을 AC 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을 앞두고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보기도 했었고 무엇보다 AC 밀란과의 세리에 A 28라운드 경기에서 4대0으로 졌는데 만약 레체전까지도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혹은 올 시즌 처음으로 연패를 당한다 이럴 경우에는 선수단의 사기도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력 선수들을 내세운 것 같습니다. 물론 체력적인 테스트, 체력적인 점검도 하고 진행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나폴리가 이전에 잘 나갔던 때와 비교하자면 경기력이 조금 흔들렸어요. 경기 중에도 기복이 있는 모습이었는데 이 경기 위협도 그래프를 보더라도 경기 초반에는 조금 나폴리가 주도하는 듯 하다가 오히려 레체가 공격을 확 몰아쳤고 그러다가 김민재 선수의 어시스트를 통한 선제골이 나폴리에서 나오면서 나폴리가 좀 주도를 하는 전반전이 됐거든요. 하지만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는 다시금 레체가 만회골을 넣기 위해서 동점골을 넣기 위해서 공격의 속도와 피치를 높였고 결국 후반 초반에 그런 공세가 동점골로 연결이 됐어요. 동점골을 내주고 나서 나폴리가 다시금 또 리드골을 넣기 위해서 움직였지만 레체가 오히려 더 큰 강한 공격을 펼치던 와중에 조금은 나폴리 입장에선 행운인 레체 수비수의 자책골이 나오면서 2대1로 다시 앞서게 됐고 그 이후에도 레체가 공세를 좀 펼쳤지만 경기 막판에는 레체 역시 조금 지치면서 분명히 나폴리가 순위 차이를 생각한다면 쉽지 않은 승리를 거뒀다고 할 수 있겠고 이 승리 과정에는 보시다시피 레체의 공격이 굉장히 위협적이었는데 이 위협들을 하나하나 다 차단해냈던 김민재 선수의 활약이 컸었다. 무엇보다 아주 중요했던 선제골을 어시스트한 활약까지 더한다면 김민재 선수가 최고의 선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통계 매체인 폰몹은 이날 경기 기록을 기반하는 평점에서 김민재 선수에게 평점 8.5점 최고의 평가를 내리면서 이날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을 했고요. 김민재 선수의 크로스 패스를 강력한 헤더 슈팅으로 연결해서 선제골을 넣은 디 로렌초가 평점 8.3점이었고 미드필더 로보트카가 8.2점 미드필드 라인에서의 공격 전개력을 조금 인정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오시멘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라스파도리가 선발 출전을 했고 조바니 시메오네, 라스파도리 이런 공격수들이 좀 나오고 있었는데 이런 선수들이 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나폴리 입장에서는 경기를 잘 풀어가기 어려운 요소였던 것 같고요. 후스코어드닷컴의 평점에서도 김민재 선수가 스타맨으로 선정된 최고의 선수였어요. 김민재 선수가 유일하게 8점대 평점을 받았습니다. 8.2점이었고 선제골을 넣은 디 로렌초가 7.7점 그리고 이제 결승골을 이제 끌어냈던 자책골을 유도했던 마리우 후이 선수는 6.6점이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개인 기록을 살펴보면 왜 최고 평점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90분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말씀드린 어시스트, 시즌 2호 어시스트이자 4호 공격 포인트를 올렸고, 밀란과의 경기에서는 평소보다 패스 성공률이 많이 떨어지면서 몸과 마음이 지쳤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쉬운 모습이었잖아요. 이 경기에서는 105회의 패스를 연결하면서 93회를 정확하게 연결하는 89%의 높은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고, 말씀드린 그 어시스트, 기회 창출도 기록을 했었고요. 또 볼터치도 117회를 가져가면서 경기 관여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드리블 돌파 역시 한 차례 시도해서 100% 성공을 기록을 했고요. 파이널 서드 지역, 공격 지역으로도 6개나 패스를 침투시켰고, 또 크로스 패스, 어시스트가 됐던 그 크로스 패스를 통해서 100%의 크로스 패스 성공률을 기록을 했고, 롱패스 전개도 굉장히 정확했거든요. 7번이나 롱패스를 시도하면서 전환 패스, 전진 패스,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하면서도 3개를 정확히 연결시키는 43%의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수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4차례의 태클 시도 중에 하나밖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런 태클들이 상대 공격을 충분히 지연시키는 데 영향을 줬고요. 헤더 걷어내기 2개 있었고, 가로채기 1개, 무엇보다 볼 리커버리를 9개 기록하면서 상대 공격을 차단하는 역습의 시발점이 됐을 뿐 아니라, 이번 경기에서는 김민재 선수 특유의 1대1 경합 상태에서의 강력함이 드러났습니다. 5차례의 그라운드볼 경합을 모두 승리하는 100%의 경합 성공률을 기록을 했고, 김민재 선수의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공중볼 승률도 9번 중에 7번 승리하면서 78%의 성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상대 최전방 공격수인 시세이 선수가 힘도 좋고 체격 조건도 좋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선수인데, 김민재 선수가 잘 막아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평가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이날 경기 후스코드닷컴이 공개한 히트맵을 살펴보시면 김민재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드로 뛰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그 히트맵이 나오고 있어요. 문전 위험 지역이 아니라 김민재 선수의 장점인 사전 차단 플레이, 앞에 나가서 예봉을 끊어내는 플레이가 잘 드러났고, 왼쪽 측면 마리오 후의 뒷공간, 풀백 영역까지 커버를 했고, 또 공격 지역까지 넘어가서 공격을 했고, 지금 보시면 문전 우측 지역까지도 점유가 돼 있는데 여기서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거든요. 김민재 선수가 굉장히 폭넓은 활약을 통해서 다시 김민재다운 플레이를 펼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날 경기 시작부터 나폴리는 특유의 이제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밀란전 패배를 극복하고 좀 제대로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움직였는데, 킥오프 때부터 원정 경기를 치름에도 불구하고 김민재, 라흐만이 딱 2명만 투백만 내버려두고 모두가 이제 하프라인에서 달려드는 굉장히 공격적인 자세로 경기를 시작했는데요. 전반 3분 김민재 선수가 이제 공격의 시발점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왼쪽 센터백으로 뛰면서 중앙 미드필더 중에서도 공격 운반 역할을 하는 앙기사에게 한 번에 넘겨주는 이런 롱패스 패스를 정확하게 보내면서 김민재 선수가 이제 후방 플레이메이킹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전반 5분에는 세트피스 기회에서 레체의 공격이 날카로웠는데, 레체는 프랑스의 이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우승 멤버이자 바르셀로나에서도 맹활약을 했던 베테랑 수비수 움티티가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날 경기도 굉장히 잘했거든요. 프리킥이 올라왔을 때 굉장히 강력한 헤더 슈팅을 연결하려고 먼저 뛰어 올랐는데, 김민재 선수가 함께 뛰어 올라주면서 이 헤더 클리어링을 정확하게 성공해서 선제골을 내줄 수 있는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 위기를 넘긴 이후 나폴리의 세트피스 공격이 있었는데요. 공이 뒤로 흘렀을 때 공격에 가담했던 김민재 선수 우측으로 빠져서 움직이는 가운데 앙기사 선수가 이 김민재 선수를 보고 스루 패스를 넣어줬어요. 그리고 김민재 선수는 여기서 과감하게 오른쪽 측면을 치고 들어가다가 오른발 크로스 패스를 수비가 달라붙자 바로 올렸는데, 이 크로스 패스를 디 로렌초가 헤더 슈팅으로 마무리한 겁니다. 통상적으로는 오히려 디 로렌초가 오른쪽에서 크로스 패스를 올리는 역할을 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바깥으로 이동해서 풀백이라든지 윙백 역할을 하면서 어시스트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상대의 허를 완전히 찔렀는데, 이 크로스 패스가 요행이 아니라 위치 선정 좋았고, 스루 패스에 맞춰서 타이밍도 좋았고, 돌파까지 좋았고, 크로스 패스까지 니어 포스트로 날카롭게 정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윙어로 뛴 게 아니냐, 정말 윙어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윙어로 아예 포지션을 변경해도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이 나올 정도의 플레이였습니다. 실제로 레프트백 위치로 또 올라가서 왼쪽 측면을 파고들고 컷백을 한다거나 그대로 이제 크로슛을 한다거나 이런 장면들도 저희가 이전 경기들에서 소개를 드린 바가 있는데, 김민재 선수의 공격 가담력, 공격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또 속도감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는 정말 대단한 장면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의 장면들은 대부분 김민재 선수의 수비적인 능력이 많이 빛났는데, 선제골을 넣고 나서 레체도 이제 동점골을 넣기 위해서 총공세를 펼쳤거든요. 전반 28분에는 레체의 중앙 미드필더 슐만 선수가 감각적인 스루 패스를 김민재, 마리후이 사이 공간으로 딱 찔러 넣었어요. 시세이 선수가 달려 들어가면서 잡았다면 바로 슈팅 기회가 나올 수 있었는데, 마리오 후의 커버가 조금 늦은 가운데 김민재 선수가 후이 앞쪽으로 빠르게 커버에 들어가면서 시세이가 공을 잡기 전에 태클로 차단하는 멋진 수비 플레이가 나왔고, 이 장면이 여러 번 리플레이로 반복되고, 또 현지 중계방송이
김민재 선수의 얼굴을 클로즈업 해주기도 했습니다. 32분에는 우당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돌파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빠져나오는데 김민재 선수가 위험 지역으로 오기 전에 미리 나와서 특히 이제 마리오 후이 선수가 따라오고 커버하고 있었는데 그에 앞서서 차단 수비를 하면서 예봉을 꺾는 장면들이 나왔고요. 37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레프트백 포지션뿐 아니라 중앙 미드필더의 영역, 특히 로보트카와 앙기사가 좀 공격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솔직히 나폴리가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 없이 경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서도 수비가 안정적인 이유는 김민재 선수가 나와서 수비해주면서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함께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도 이 선 중앙 지역에 빈 선수가 있으니까 김민재 선수가 앞으로 달려나와요. 마리오 후이가 오히려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서 커버 플레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전진했을 때 디로렌초, 라흐만이 마리오 후이가 약간 순간적으로 스립백이 되면서 김민재 선수가 앞으로 나갔을 때 끝까지 제어해주고 밀어내고 또 뒤로 내려오지 않도록 확실하게 상대 공격을 저지하다 보니까 결국엔 레체는 백패스를 통해서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게 됐던 장면입니다. 나폴리는 후반전 진입 후 초반 52분에 동점골을 내주게 되는데 조금은 운이 따르지도 않기도 했어요. 세트피스 상황에서 날카로운 왼발 프리킥이 문전을 직격했는데 여기서 헤더 패스를 거친 헤더 슈팅이 크로스바를 맞고 나왔을 때 흐른 공을 디 프란체스코 선수가 빠른 타이밍으로 때려 넣으면서 구석을 찔렀거든요. 김민재 선수가 반응하기에는 공과 관련 없는 쪽에 가 있었어요. 김민재 선수가 달려들어와서 커버했다라면 그 뒷공간을 내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장면이었지만 어찌됐거나 나폴리가 분명히 라흐마니 선수가 이날 경기 굉장히 부진했고 또 디로렌초도 수비적으로는 좀 아쉬운 장면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드러났던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12분 뒤인 64분에 나폴리도 행운의 이제 리드골을 얻게 됩니다. 마리오 후이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 패스를 레체 수비수 팔코네가 걷어낸다는 것이 컨트롤을 잘못하면서 자기 골문 안으로 공이 흘러들어가는 상황이 됐고요. 나폴리가 2대1로 리드를 하게 됐습니다. 그 뒤에도 레체가 공세를 폈는데 김민재 선수가 이제 예봉을 차단하는 수비를 계속해서 보여줬어요. 75분에는 레체 수비 라인에서 롱패스로 전개했던 빠른 역습을 또 한 번 김민재 선수가 달려 나오면서 시세이 앞에서 몸으로 커트하고 또 역습 기회를 만들었는데요. 막판에는 레체가 총공세를 펼치다가 나폴리가 상대 골키퍼까지 나와 있었기 때문에 빈 골문을 향해서 달려들면서 슈팅을 하려고 했는데 경기를 끝냈거든요. 추가 시간이 5분이 주어졌는데 이 시점이 95분 33초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주심이 끝난 것도 이해할 수 있긴 하지만 나폴리 선수들이 우리가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인데 왜 멈췄냐 라고 좀 항의를 하는 가운데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어찌됐거나 나폴리는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4월 안에 우승할 수 있을지 이런 희망들을 좀 살렸습니다. 추격을 하고 있는 팀들도 승점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경기 후 평점들을 살펴보면 김민재 선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선 이탈리아판 스카이 스포츠는 선제골을 넣은 디 로렌초 선수에게 평점 7점 주면서 MVP로 꼽았지만 김민재 선수에게 그 다음으로 높은 평점 6.5점을 줬어요. 센터백 파트너인 라흐만이 6점, 그리고 나폴리를 대표하는 윙어 크바라도나라고 마라도나와 비교되기까지 하고 있는 크바라첼리아도 5.5점으로 좀 안 좋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이탈리아 최대 스포츠 신문인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 역시 디 로렌초를 최고의 선수로 뽑았는데 평점이 박했어요. 6.5점이거든요. 그 다음으로 높은 선수가 6점을 받은 김민재 선수였는데 김민재는 더 공격적이고 전투적이었다. 에너지를 관리했기 때문에 덜 위압적이기도 했지만 디 로렌초에게 어시스트를 제공했다면서 밀란전의 아쉬움을 잘 털어냈고 극복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유로스포츠 이탈리아판도 디 로렌초에게 평점 7.5점 가장 높은 점수를 줬고 김민재, 마리오 후이도 수비라인에서 6.5점으로 그 다음으로 높은 평점 2위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는 참담했던 밀란전에 대해 빈틈없는 경기력으로 반응했다라면서 말씀드린 대로 0대4 참패의 타격을 극복했다고 했고 또 어시스트도 노련하게 성공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탈리아 최대 이적 전문 매체인 칼초 메르카토의 평점도 인상적인데요. 여전히 디 로렌초가 7.5점 최고평가였고 김민재 6.5점이었습니다. 18분 그 어시스트 장면을 얘기하게 되는데 공격적인 윙어로 변신해 디 로렌초의 골을 완벽한 크로스로 어시스트했다라고 호평했고요. 시세이와 피지컬 싸움도 좋았고 경기 전체적으로 김민재가 압도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이탈리아 이적 전문 매체 투토 메르카토 웹도 김민재 선수에게 평점 6.5점 줬고요. 디로렌초가 7.5점, 김민재 선수가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이었는데요.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경기를 시작했고 상대 포워드의 움직임에 따라 경기 내내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의 플레이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좋은 평가 내렸습니다. 나폴리 지역 매체들도 응원하는 멘트와 더불어서 김민재 선수에게 좋은 평가, 모두 다 평점 6.5점을 줬는데요. 칼초 나폴리 1926은 디 로렌초를 위해 아름다운 어시스트를 했다고 평가했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영혼과 몸을 다 쏟았다. 실전 과정에 실수가 있었지만 본인의 몫을 다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칼초 나폴리 24는 누가 김민재의 뒤를 뚫을 수 있나? 평소처럼 수비했고 속도로 상대를 차단했다. 크로스를 통해 선제골을 돕기도 했다고 평가했고요. 투토 나폴리는 놓친 장면도 있긴 했지만 좋은 개입이 더 많았다면서
안 좋았던 밀란전을 털어낼 수 있었던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경기 이상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긍정적이었던 것 이상으로 잘했다는 얘기인데요. 이번 라운드 나폴리는 승리했고 밀란은 비겼는데 중요한 게 양팀 모두 체력 안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한국 시간으로 4월 14일 목요일 새벽 4시 정말 중요한 나폴리의 AC 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원정 경기가 열리는데 밀란이 엠폴리와 비긴 이유는 사실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가동했기 때문입니다. 이 엠폴리전의 선발 명단을 보면 오리기, 레비치, 포베가 이런 선수들이 선발 출전했잖아요. 살레마키어스도 있는데 결국에는 올리비에 지루라든지 브라임 디아스라든지 하파엘 레앙 같은 핵심 공격수 3인방이 모두 선발 명단에서 빠졌고 또 최근에 주전으로 경영되고 있는 크루니치까지도 빠져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밀란은 이 경기에 힘을 뺐기 때문이다. 이미 리그 우승 가능성이 거의 없는 가운데 챔피언스리그 8강이 올인이라는 것인데 과연 주전을 총출동시킨 나폴리, 특히 김민재 선수가 쉬지 못한 나폴리가 이 밀란과의 리턴 매치 너무나 중요한 챔피언스리그 8강도에서 어떤 경기를 펼칠지가 주목됩니다. 한준TV에서 김민재 선수의 역대급 도전 나폴리의 33년 만에 세리에A 우승 과정과 챔피언스리그 최초 4강 도전 여정을 이룰 수 있을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새로운 영상들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